경남 김해시 장유. 유라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김으로 시작됩니다. 오전 5시, 거리는 아직 어둡고 차갑습니다. 하지만 시장 안은 이미 뜨겁습니다. 어묵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기름에 튀겨지는 튀김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납니다. 떡볶이 냄새와 순대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웁니다. 한순의 할머니는 오늘도 이 시간에 노점 앞에 섰습니다. 67. 허리는 이미 구부정하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댑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름통을 기울여 첩기름을 붓고 떡국물에 멸치를 풀어 넣습니다. 국자를 3번, 4번 저으며 국물색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딱 맞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12억 8천만 원. 세후 금액입니다. 재개발 보상금과 35년 권리금 정산이 모두 끝난 금액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봉투를 다시 접어넣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쁨보다 불안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처음 통장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30년 넘게 떡볶이를 팔아 아이들을 키운 보람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을 스치는 건 자식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제발 시장 일 좀 그만해. 창피하게. 딸 박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작년 추석, 친척들 앞에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날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손톱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고 얼굴엔 진한 화장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크는데 할머니가 시장에서 떡볶이 판다는 게 알려지면 어떡해요? 좀 쉬세요. 서연이는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 알았다고만 답했습니다. 아들 박지훈도 비슷했습니다. 어머니, 그 빌라 담보 잡고 돈 좀 굴리세요. 현금 들고 있는 건 바보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래요? 지훈이는 금융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대출 상담을 한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순애 할머니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는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돈을 굴려야 한다는 강박, 레버리지를 걸어야 한다는 집착. 어머니가 가진 자산 그냥 두면 손해예요. 제가 방법 알아볼게요. 지훈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난 그런 거 안 해. 그 뒤로 지훈이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국자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름에 데인 자국, 칼에 베인 흉터,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며 생긴 주름. 이 손으로 35년을 버텼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손 하나로 두 남매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머니의 노동을 창피해합니다. 어머니의 돈은 탐하면서 어머니의 삶은 숨기고 싶어합니다. 그래.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 앞에서 얼굴이 바뀌는지 내가 직접 보자. 그녀는 노점 뒤쪽 벽에 걸린 달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빨간 펜으로 이틀 뒤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시험일. 그날 그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심장 수술이 급한데 300만 원이 모자라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진실을 보기 위한 거울이었습니다. 시장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노점 앞에 섰습니다. 떡볶이 냄새가 더 진해졌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떡볶이 한 그릇이요. 어묵 국물도 좀 더 주세요. 순애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하게 다져진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유라시장.
그곳에서 한순의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지 아니면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지 그 답을 그녀는 곧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 후 순의 할머니는 노점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오후 4시. 평소 같으면 저녁 장사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2개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딸 박서연, 아들 박지훈. 순의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작하자. 그녀는 먼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배경음으로 카페 음악이 흘렀습니다. 아마 누군가와 차를 마시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금 좀 바쁜데. 순의 할머니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기 병원에 갔다 왔는데 심장 수술이 필요하대. 급하게 3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장 수술이요? 서연의 목소리 톤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밝음이 사라지고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사정이 있어요. 이번 주에 강남 모임 준비해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나가고. 그리고 솔직히 엄마 그 나이에 큰 수술하는 게 맞나 싶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데. 엄마, 저도 힘들어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딸깍.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면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워졌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 한쪽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좋아. 다음. 그녀는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피곤했습니다.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야. 미안한데.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서 심장 수술 받아야 한다는데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해서.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어머니.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 담보 잡고 돈 좀 굴리시라고 했잖아요. 현금 들고 계시면 이런 일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당장. 어머니, 저도 지금 레버리지 걸어서 투자 중이에요. 여유 자금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나이에 수술은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차라리 보존 치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의사가 꼭 해야 한다는데. 어머니, 이번엔 정말 못 도와드려요. 그리고 당분간 연락 좀 말아주세요. 저도 정신없어서요. 딸깍. 이번에도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상대방이 회원님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번호를 차단한 것이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노점 뒤쪽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 내려갔습니다. 그래, 이게 답이구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확인한 것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의 돈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노점 앞에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발소리가 가벼웠습니다. 젊은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할머니. 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외손주 도윤이 서 있었습니다. 21살. 대학교 2학년.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마 알바를 마치고 달려온 모양이었습니다. 도윤아, 왜 왔어? 할머니 폰이 좀 버벅거린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한번 볼게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순애 할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건네받아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상 없는데요. 혹시 어디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윤은 잠시 할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띠링하고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53만 원 입금. 도윤아, 이게 뭐니? 이번 학기 알바에서 모은 돈이에요. 우선 이거부터 쓰세요. 아니야, 이건 내 돈이잖아. 할머니가 더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할머니, 병원 어디예요? 지금 같이 갈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조급함도 없었고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그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 진짜 사랑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확인은 끝났습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장유 심부름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사무실, 책상 하나, 의자 2개, 벽에는 무엇이든 찾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실장 정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대 중반, 단정한 인상,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애 할머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자식들 일상을 기록해주세요. 정혜민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원하시나요? 지출 내역, 동선,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녹취도 필요하신 건가요? 네, 다 필요합니다. 정혜민은 잠시 순애 할머니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순애 할머니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정혜민은 봉투를 받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지만 눈이 부셨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300만 원의 시험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무엇을 확인했는지. 그들은 여전히 어머니를 무시했고 어머니의 돈을 탐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돈 앞에서 보였던 그 얼굴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는다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노점을 열었습니다. 떡볶이를 볶고 어묵을 삶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정혜민입니다. 자료 준비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지금 갈게요. 순애 할머니는 서둘러 노점을 정리했습니다. 앞치마를 벗고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장유 심부름센터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정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책상 위에는 두툼한 파일 더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클리어 파일 3개, 각각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서연, 박지훈, 통합 녹취,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정혜민이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서연 파일. 맨 위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금액별로 깔끔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정혜민이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하신 날이 이날 맞으시죠?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 따님은 부산 해운대 신세계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하셨습니다. 금액은 380만 원입니다. 종이에는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결제 시간은 오후 3시 22분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가 전화를 걸었던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돈 없다고 했던 그 입으로 1시간도 안 되어 380만 원을 썼습니다. 정혜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서울 강남 피부관리실을 예약하셨습니다. 1회 시술 비용은 150만 원입니다. 매달 정기 예약을 하고 계시더군요.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모습. 강남 피부관리실 앞에서 선글라스를 낀 채 들어가는 모습. 순애 할머니는 말없이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딸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정혜민이 두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박지훈 파일. 이번에도 카드 내역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내용이 조금 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하신 다음 날 아드님은 부산 서면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하셨습니다. 결제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순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유흥업소요? 네. 룸살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결제가 개인 카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혜민이 영수증 사본을 가리켰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명목은 거래처 접대로 처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개인 모임이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투자 내역입니다. 정혜민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드님은 현재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원금의 5배를 빌려서 투자하고 계시는데 현재 손실률이 약 40%입니다. 5배요? 네. 1억을 투자하려면 5억을 빌리는 방식입니다. 수익이 나면 큰 돈을 벌지만 손실이 나면 빚만 남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던 어머니, 돈을 굴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으로 자신의 빚을 메우려 했던 것입니다. 정혜민이 마지막 파일을 펼쳤습니다. 통합 녹취. 이건 두 분이 전화 통화하신 내용입니다. 할머니께서 요청하신 대로 일주일간 모니터링했습니다. 정혜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음성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클릭.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누나, 엄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서연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갑자기 수술비 운운하면서 돈 달라고 하더라. 뭔가 수상해. 설마 치매 오는 거 아냐? 나이도 있고. 그러게. 그리고 빌라 말이야. 재개발 보상금 받았다는 소문 들었어. 얼마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10억은 넘을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엄마 상태 이상한 걸로 몰고 성년후견 신청하는 거 어때? 성년후견? 응.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할 수 있어. 그게 가능해. 의사 소견서만 받으면 돼. 내가 알아볼게. 그리고 일단 요양병원부터 알아보자. 거기 들어가시면 관리하기 편하잖아. 빌라는? 그건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명예 이전은 나중에 천천히 하면 돼. 좋아. 그럼 우선 병원부터 알아보자. 응. 빨리 움직여야 해. 재생이 멈췄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가라앉아 앉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혜민은 파일을 정리해 봉투에 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순의 할머니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끝까지 가자.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의 할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해 시내의 작은 건물 3층. 간판에는 법무사 사무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순의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유산 포기 각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유산 포기요? 상속 포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제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입니다. 법무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효력을 확실히 하려면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도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신탁도 고려하고 계신가요? 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도 알아보고 싶습니다. 법무사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신탁은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학비나 생활비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식들은 손댈 수 없나요? 네.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상속도 되지 않고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안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순의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녀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졌습니다. 안에는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수증, 녹취록, 사진. 그리고 머릿속에는 계획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줄 것입니다. 각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빌라는 이미 명도가 끝났습니다.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들은 빌라라도 차지하려 각서에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시끄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끝까지 간다.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낸 자식들. 이제 그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순의 할머니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확고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김해 장유빌라의 거실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이 김을 내뿜고 있었고 나물과 잡채, 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차려진 밥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앞치마를 벗고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딸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사위와 외손녀도 들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오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듯 경계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지훈이도 곧 올 거야. 잠시 후 아들 지훈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가족 모임이라니. 앉아라.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서연과 지훈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둘은 잠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통하는 게 있는 듯 했습니다. 식탁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두툼했고 하나는 얇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재산 정리 때문이다. 재산 정리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지훈도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네, 엄마. 그게 무슨... 순의 할머니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봐라.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카드 내역서, 사진, 녹취록. 정혜민이 정리해준 증거 파일이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첫 장을 서연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 카드 내역. 맞아. 내가 나한테 돈 없다고 했던 그날 해운대 백화점에서 38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샀더구나.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오해야. 그건 모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의 할머니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강남 피부관리실. 1회 150만 원. 매달 정기 예약. 이것도 어쩔 수 없었어. 그건 체면상 사람들 만나려면. 체면. 순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키려는 체면 속에 어미는 없더구나.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변명이 목구멍에서 맴돌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이번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면 룸살롱. 결제 금액 240만 원. 회사 법인카드 사용. 이건 거래처 접대였어요. 거래처? 순의 할머니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날 밤 동석한 사람은 내 대학 친구들이더구나. 거래처는 없었어.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 투자 내역이다. 레버리지 5배. 현재 손실률 40%. 빚이 얼마나 되니? 어머니, 그건 투자는 원래 위험이 있는 거예요. 증거가 다 진실은 아니잖아요. 증거가 다 진실은 아니다. 순의 할머니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정혜민이 준비해준 녹취 파일이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진실이 아니냐? 클릭.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누나, 엄마 상태 이상한 걸로 몰고 성년후견 신청하는 거 어때? 좋아. 요양병원 먼저 알아보고. 빌라는 우리가 정리하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건 그냥 한 얘기고. 그냥 한 얘기? 순의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너희는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법원에 신청하려 했어. 나를 요양병원에 넣고 내 재산을 정리하려 했지. 어머니,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닥쳐. 순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과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간단하다. 그녀는 봉투에서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산 포기 각서다. 유산 포기요? 지훈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아. 내가 죽었을 때 너희는 내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각서다. 여기 도장 찍어.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너무해. 순애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300만 원도 안 주던 내가 12억은 받고 싶어.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순애 할머니는 빌라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빌라는 너희에게 준다. 각서에 도장 찍으면 이 집은 너희 것이다. 서연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빌라의 시세는 대략 3억 정도였습니다.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으니 보상금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건 빌라뿐이었습니다. 반면 12억은 어머니 손에 있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아니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둘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일단 빌라라도 잡자. 나머진 나중에 방법을 찾으면 돼. 지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서에 도장 찍겠습니다. 서연도 따라 말했습니다. 저도요. 순애 할머니는 각서 2장을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고 도장 찍어. 서연과 지훈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름을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내 꾹 눌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순애 할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각서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네. 너희에게 알려줄 게 하나 더 있다. 순애 할머니는 봉투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빌라. 지난달에 재개발로 명도 완료됐다. 명도요? 지훈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이미 비어 있어야 할 집이다. 보상금은 이미 다 받았고 법적으로는 껍데기만 남았어. 오늘 너희가 받은 건 껍데기야. 서연과 지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보상금은요? 보상금.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세후 12억 8천만 원. 그 돈은 방금 전 전부 신탁으로 넘어갔다. 신탁이요? 도윤이 이름으로. 장학금과 생활비 전용 신탁이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다 처리했어. 앞으로 내 돈 한 푼도 너희한테 안 간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각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사기지. 나는 그저 진실을 보여준 것뿐이다. 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지훈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효도할게요. 빚만 갚아주세요. 순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건 어미가 아니라 어미의 돈이었어. 아니에요, 엄마. 진짜 반성할게요. 사랑은 목소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순애 할머니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오늘 도윤이의 53만 원이 내 평생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과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각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갈비찜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그녀의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서연과 지우는 각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너희에게 보여줄 게 하나 더 있다. 그녀는 서류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명도 확인서. 빌라의 재개발 보상이 완료되었고 명도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빌라는 이미 법적으로 비어 있어야 할 집이다. 재개발 보상을 받고 명도를 완료했어. 지금 이 집엔 아무런 가치도 없어.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보상금은요? 보상금. 순애 할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권리금까지 합쳐서 세후 12억 8천만 원. 그 돈은 방금 전 신탁으로 넘어갔다. 신탁이요? 도윤이 이름으로 만든 장학생활 신탁이다. 법무사와 변호사가 모두 처리했어. 신탁 재산은 법적으로 보호받는다. 상속도 안 되고 채권자도 손댈 수 없어. 순애 할머니는 신탁 계약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 돈은 도윤이의 학비와 생활비로만 쓰인다. 그리고 남은 돈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일 거야. 너희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어.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이건 사기잖아요. 사기?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게 사기지. 돈 없다고 하면서 380만 원짜리 가방을 사고 효도하겠다고 하면서 나를 요양병원에 넣으려 했잖아. 그게 사기 아니냐?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 각서를 다시 펼쳐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효예요. 우리가 속은 거라고요. 무효? 순애 할머니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받았다. 법적으로 유효해. 그리고 너희는 자발적으로 도장을 찍었어.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지. 지훈은 각서를 구겨쥐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00만 원도 안 주던 내가 12억은 받고 싶어. 내가 죽기를 기다리던 내가 지금 효자 행세를 해.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연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내 엄마. 너는 평생 체면을 지키려고 살았어. 명품 가방, 강남 모임, 화려한 외모. 그게 전부였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잃어버렸어. 뭐요? 사람의 마음이야. 내가 체면을 지킬 때 엄마는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았어. 내가 명품 가방을 살 때 엄마는 기름에 손을 대며 일했어. 그런데 너는 엄마를 창피해했지.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너는 평생 돈을 쫓아 살았어. 레버리지, 투자, 대출. 그게 전부였지.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배우지 못했어. 뭡니까? 돈의 무게야.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몰라. 그저 숫자로만 봤지.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다. 그녀는 봉투 2개를 더 꺼냈습니다. 서연아, 이건 새벽 수산시장 배달 알바 소개서다. 한 달만 해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거운 생선 박스를 나르는 거야. 하루 8만 원이야.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명품 가방 하나 사려면 몇 달을 일해야 하는지 배워라. 순애 할머니는 지훈에게도 봉투를 건넸습니다. 지훈아, 이건 세탁공장 막일 소개서다. 역시 한 달만 해봐. 뜨거운 증기 속에서 옷을 다리는 거야. 하루 10만 원이야. 지훈은 봉투를 받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내가 그렇게 쉽게 빌리려던 돈이 누군가에겐 몇 달 땀 흘려 모은 돈이라는 걸 배워라. 순애 할머니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돈의 무게를 몸으로 배워라. 그럼 너희도 조금은 달라질지 모르겠다.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진짜 반성할게요. 다시 기회 주세요. 지훈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 효도할게요. 빚만 갚아주세요. 제발.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사랑한 건 어미가 아니라 어미의 돈이었어. 아니에요.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야. 순애 할머니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거지. 도윤이는 53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 돈을 전부 내놨어. 병원에 가자고 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오늘로 혈연을 접는다. 엄마, 다시는 내 문을 두드리지 마라. 너희는 이미 어미를 버렸어.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서연과 지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각서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서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우리 어떡해?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 진짜 끝난 것 같아. 두 사람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손에 쥔 각서는 무거웠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12억을 날려버렸습니다. 빌라 안 순애 할머니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차가워진 갈비찜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끝났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노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도윤아, 오늘 시간 있니? 네, 오후에 수업 끝나면 괜찮아요. 그럼 저녁에 할머니 집으로 와라. 밥 해줄게. 네, 할머니.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애 할머니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도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순애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와, 맛있는 냄새 나요. 식탁 위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불고기.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표정이 밝으신데요. 순애 할머니는 잠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네. 순애 할머니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이건 할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신탁이야. 내 학비와 생활비가 전부 들어있어. 도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너는 공부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내가 잘 쓰면 돼.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순애 할머니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긴. 내가 할머니한테 준 53만 원, 그게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어.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주는 만큼 받고 뿌린 만큼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떡볶이를 팔며 자식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그 사랑을 몰랐습니다. 대신 손주가 그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돈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다. 순애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남은 인생, 그녀는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김해 장유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고 사람들은 여전히 떡뼈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유라시장 한 구석의 노점은 문을 닫았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더 이상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침 8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자유였습니다. 3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서연과 지훈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새벽 수산시장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버티지 못할 줄 알았지만 그녀는 한 달을 채웠습니다. 무거운 생선 박스를 나르며 그녀는 무언가를 배웠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명품 가방 하나가 얼마나 많은 땀인지. 한 달 뒤 서연은 순의 할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순의 할머니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지우는 세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옷을 다리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레버리지를 걸어 날린 돈이 누군가에겐 몇 달 동안 이렇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다는 것을. 그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한 달 뒤 지훈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이번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문은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김해 장유떡볶이 할머니 자식들한테 한 방 먹였다더라. 12억을 손주한테 다 줬대. 자식들은 빈손으로 쫓겨났다던데. 소문은 한동안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잊혔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남았습니다. 순의 할머니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가족은 괜찮을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순의 할머니의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디 가실래요? 글쎄, 바람 쐬러 갈까? 좋아요. 부산 앞바다 어때요? 두 사람은 첫 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들판, 마을, 산, 그리고 마침내 바다. 해운대 백사장에 도착하면 순의 할머니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모래를 밟았습니다. 할머니, 사진 찍을게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행복해요, 할머니?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래, 행복하다. 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합천 황매산의 억새가 물결쳤습니다. 순의 할머니와 도윤은 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쉬엄쉬엄. 정상에 도착하자 온 세상이 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와, 할머니, 진짜 예쁘다.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순의 할머니는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따뜻한 보리차.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는 후회 안 하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그 돈 엄마랑 삼촌한테 안 준 거요. 순의 할머니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억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후회? 아니, 전혀. 왜요?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 다만 본색을 비춰줄 뿐이야. 도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엄마랑 삼촌은 돈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어.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한 거지. 그걸 확인한 거야. 그럼 저는요? 너는 달랐어. 53만 원밖에 없었지만 그걸 다 줬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도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고맙다, 도윤아.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신탁은 명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도윤의 학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생활비도 매달 정해진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째, 순애 할머니의 여행과 생활. 둘째,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법무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신탁은 아무도 손댈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일 겁니다. 순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나는 돈의 주인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짜 자유를 느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애 할머니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서연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자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체면보다 소중한 게 뭔지. 늦었지만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엄마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기다릴게요. 사랑해요. 순애 할머니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물이 살짝 맺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장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도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유채꽃이 만발했습니다. 바다는 푸르렀습니다. 두 사람은 해변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행복해요? 도윤이 또 물었습니다. 순애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야. 왜요? 내 손으로 번 돈을 내 마음으로 쓸 수 있으니까.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한다. 새벽 김이 서리던 유라시장. 떡볶이 냄새. 손님들의 웃음.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들었다. 자식들은 떠났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도윤이 있고 바다가 있고 바람이 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다만 본색을 비춰줄 뿐이다. 나는 그 본색을 확인했고 내 인생을 되찾았다. 이제 나는 돈의 주인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바다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막이 천천히 떠오릅니다. 수술비 300만 원 앞에서 당신 가족의 표정은 무엇입니까? 당신 곁에 진짜 편은 누구입니까? 화면이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순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흐릅니다. 나는 오늘도 김이 서리는 새벽을 사랑한다. 내 손으로 번 돈, 내 마음으로 쓸 수 있으니까.